망해서 폐업한 줄 알았던 우리 동네 면허학원 원장님. 사실은 3,200억 원을 챙겨서 나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집 근처 운전면허학원 요즘 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공사 가림막 뒤로 순식간에 사라졌을 겁니다. 20년 전만 해도 성인이 되면 꼭 거쳐야 했던 이곳이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명확합니다. 2005년 541개였던 전국 학원은 어느덧 330여 개로 줄어 약 200곳의 학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출산 때문에 애들이 없어 망한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면허 취득 감소 인원의 98.1%가 10대와 20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정말 망해서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판을 보고 나가는 걸까요? 여기서 이상한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어떤 학원은 문을 닫으며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어 화려하게 은퇴하지만 어떤 곳은 평생의 교육 현장을 뒤로하고 쥐꼬리만한 보상과 함께 쫓겨나듯 나갑니다. 똑같은 폐업인데 결과는 왜 극과 극인 걸까요? 왜 유독 운전면허학원이 아파트 단지로 변신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걸까요? 여기엔 우리가 몰랐던 제도의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문학원 간판을 달려면 법적으로 반드시 교육장 면적이 최소 6,600제곱미터, 약 2,00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엔 사업의 높은 문턱이었던 이 기준은 시간이 흐르자 전혀 다른 의미로 변했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 도심 한복판에 수백 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려면 가장 힘든 게 땅을 모으는 일입니다. 수백 명의 지주를 일일이 설득하다가 한 명이라도 버티는 알박기가 시작되면 사업은 그대로 멈춰서죠. 하지만 운전면허학원은 다릅니다. 국가가 법으로 2,000평 이상을 확보하라고 강제해둔 덕분에 시행사는 한두 명의 소유주만 만나면 아파트 부지를 한 번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알박기 걱정 없는 준비된 부지인 셈입니다. 물론 수십 년 터전을 지켜온 원장님을 설득하고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본이 면허학원으로 불리는 이유는 압도적인 확실성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지주와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한두 명의 소유주와 협상하는 것이 사업 속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보다 시간이 끌리며 발생하는 금융이자가 훨씬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건설사들만 아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도심의 큰 땅들은 과거 공장 부지였던 경우가 많아서 토양 정화에 수십억 원과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면허학원은 중금속 오염도 없는 깨끗한 평지입니다. 아스팔트만 걷어내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지임로와 상하수도 시설까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플러그앤플레이가 가능한 땅입니다. 과거엔 운영의 집이었던 넓은 땅이 이제는 자본이 가장 선호하는 효율적인 통로가 된 것입니다. 시행사가 천문학적인 땅값을 치르면서까지 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바로 돈의 체급차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서울 광진구의 동아자동차학원 부지입니다. 지난 2018년 이 땅을 소유하고 있던 법인은 약 1만 평이 넘는 부지를 무려 3,200억에 매각했습니다. 3,200억 원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흔히 아는 수강료와 비교해보면 교육 현장이 아파트로 변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보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전체에서 면허를 딴 사람이 약 52만 명입니다. 즉 전국 수험생 전원을 단 한 곳의 학원에서 가르쳐야 만들 수 있는 매출을 땅을 파는 단 한 번의 계약으로 실현한 겁니다. 하지만 이 3,200억 원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도심 내의 대형 학원의 상당수는 부지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지주 원장입니다. 이들은 살인적인 임대료를 감당하며 수십 년을 버틴 끝에 교육 수익보다 무서운 속도로 물러난 땅값의 결실을 거둔 셈입니다. 반면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임차 원장들과 노란 차와 함께 늙어온 강사들에게 폐업은 성공적인 엑시트가 아니라 평생의 터전인 증발하는 비극입니다. 결국 3,200억이라는 숫자는 매일 핸들을 잡고 땀 흘려 가르치는 노동의 가치보다 도심의 팽창이 만든 부동산의 가치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자산의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중계동의 옛 학원 부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당시 약 950억 원이었던 이 부지의 가치는 현재 신탁사를 거치며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3,700평이라는 희소한 부지에 35층 고층 아파트라는 개발 카드가 얹어지면서 이곳은 이제 학원 부지가 아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아파트를 세우려는 자본과 조망권을 지키려는 주민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교육의 공간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숫자가 들어설 때 그동안 그곳을 지켜온 가치들이 얼마나 쉽게 지워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본의 축제 속에서 평생 핸들을 잡았던 이들에겐 과연 어떤 기록이 남았을까요?
학원의 몰락은 단순히 저출산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산의 가치가 노동과 교육의 가치를 압도해버린 우리 시대의 비정한 단면입니다. 거대 자본에게 이 폐업은 자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비즈니스지만 노란차와 함께 늙어온 강사님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통째로 증발하는 비극입니다.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안에서 땀 흘리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업 정리 절차 중 하나로 작게 취급될 뿐이죠. 사라진 노란차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배움의 공간이 가진 무게는 얼마로 매겨져야 하는지, 그리고 자본이 휩쓸고 간 자리에 들어선 아파트 숲이 정말 우리가 꿈꿨던 도시의 미래인지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수천억 원의 축제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묵묵히 지켜온 자부심이 멈춰버린 순간, 여러분은 이 노란 차들의 마지막 주행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